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말하는 가장 도발적인 방법. 직설 본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직설 본색 첫 번째 방송을 한 이후에 많은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제 주변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경제 이슈를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느냐라는 네. 반응들을 좀 들었습니다. 가족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부모님 찬스. 적어도 이렇게 가족한테라도 듣는 게 어딥니까? 그러면 김영롱 앵커는 뭐 다른 분들한테 들었어요? 저는 저희 가족한테 1시에 방송한다고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1시에 보고 나서 뭐 재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신선한 재미를 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굉장히 신나는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을 준비했죠. 네, 어제 저희가 애플 살짝 건드려 봤잖아요. 살짝 건드렸어요. 오늘은 테슬라를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직설 본색! Oh shit, dude. This is a brand new car. Wow, I can feel the heat in here. Oh, that's a Tesla, dude. 경제가 이렇게 쉬울 순 없었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서진 부대표 그리고 김영로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인사 이렇게 저희 인사입니다. 어제부터. 네, 살짝 봤습니다. 네, 저희는 무조건 인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자, 방금 영상 보셨죠? 네네. 이게 바로 오늘 주제의 힌트입니다. 혹시 두 분은 아시겠어요? 어떤 힌트인지? 아, 이분은 이미 김영로 앵커는 알겠고. 이분은 저희는 엄청난 야근과 회의를 하니까요. 네. 문서진 대표 아시죠? 테슬라 아닌가? 테슬라? 맞습니다. 네, 불 나는 거.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불사조 테슬라. 자, 그러니까 이 불사조 테슬라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방금 영상 보셨던 것처럼 불에 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전기차가 뭐 별로 안 좋다. 아직 주행거리가 짧다.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인기는 어마어마하죠.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얼마 전에 그 예약 판매 있었잖아요. 네네네. 일주일 만에 32만 대가 네. 예약 판매됐다는 거. 엄청난 왜 거죠. 네. 불에 타도 나는 탄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무서운데요, 순간. 그래서 오늘 불사조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근데 정작 이렇게 이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CEO인 앨런 머스크가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하던데요. 네. 네. 계속 얘기하시죠.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했어요? 아, 제가 소개를 하라고 하는 건가요? 트위터 준비하셨잖아요. 네. 아, 너무 모른 척을 하시니까 우리 트위터를 아니, 순간 저는 앨런 머스크한테 저보고 전화하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앨런 머스크한테 전화라고 한 줄 알고. 개인적인 친분도 그래요. 없는데. 저희가 엄청난 회의와 또 이제 뭐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글을 하나 옛날에 올렸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어로 나와 있어요. 제가 영어로 한번 직독직계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는 10만 대당 100명이 다치는데 왜 아무도 다치지 않는 테슬라 가지고 이렇게 헤드라인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냐. 그러니까 뭐 좀 억울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 우리는 그래도 자신이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화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기는 이어갑니다. 인기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 자동차 혹시 뭐 타세요? 저는 국산차 타고 있습니다. 국산차. 예, 그리고 그랜저 타고 있습니다. 저는 BMW, 버스, 메트로, 워크. 저는 그러니까 BMW 탑니다. 우리가 자동차 뭐 타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사연이 길어요. 사연이 정말 길어. 저는 뭐 이런 거 타. 근데 테슬라 타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동차 뭐 타세요? 저 테슬라 탑니다. 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브랜드 가치가 느껴지는 거고 테슬라는 명품과 간지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테슬라는 마케팅 자체를 좀 다르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 업체들이
매장을 어디에 두죠? 보통 이게 큰 도로에 아니면 그렇죠, 직장들이 코너. 예. 많이 있는 곳에 네. 왜냐면 직장들이 많이 살아오니까 그런 곳에 이 자동차 매장들만 즐비한 곳에다가 자동차 매장을 입점을 시킵니다. 네. 그런데 테슬라 매장은 쇼핑몰, 백화점 네. 바로 옆에 있어요. 네네네. 이 실제로 미국의 이 시카고에 가보면은 노드스트롬이라고 미국 최고 백화점이 있습니다. 네. 최고급 백화점 바로 인근에 테슬라 매장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보석업체 티파니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거는 다 신혼여행 이제 갔다 오신 거? 구글 맵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요즘에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자, 게다가 그 일본의 신주쿠 거리 아시죠? 패션의 명소예요. 네네네. 근데 테슬라가 신주쿠 거리에다가 아시아 1호점을 입점시켰어요. 의미가 다른 거죠. 이 테슬라는 자신들의 자동차로 이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테슬라는 이 테슬라를 보유함으로써 나는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유명인사다. 네. 이런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테슬라의 마케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처음에 이 로드스터를 출시했을 때 조지 클루니, 네. 브래드 피트, 네. 헐리우드 명사들을 그렇게 다녔다고 해요. 네. 이 차 타라. 네. 예. 그러면 나는 브래드 피트 차 탑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야기, 테슬라의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저는 그래서 테슬라를 사고 싶어요. 네. 두 분들은 어떨까요? 김영롱 앵커 어떻습니까? 테슬라 좋아요, 좋은데 네. 지금은 안 산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 네. 좋아요, 다 뭐 명품이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간지 저도 인정은 합니다. 네. 난 테슬라 타지. 여기서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열쇠도 내놓고 키 하면 내놔야죠. 네. 좋은데 저는 사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기차가 아직은 우리가 탈 수 있는 여건이 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멋있어도 이게 가다가 여기서 지방 가는데 한 광주쯤 가려는데 전주에서 그러면 이게 자동차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이 아직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에 제가 한번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실제로 좀 조사를 저도 나름대로 한번 해봤어요. 네. 충전기가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네. 전기차가 완속 충전이 있고 급속 충전이 네. 있는데 네. 완속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한 4-5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외로 하고 네. 급속 충전이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그렇죠. 이제 공공시설에다가 네. 이제 설치가 가능한 건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국에 337개가 있어요. 네. 이걸 다시 수치하면 327제곱킬로미터당 한 대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네. 서울에 42대가 있고요. 네. 제주도에 49대가 있고 경기도에 57대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겠어? 거의 없다는 없다는 거예요. 얘기네. 없죠. 내가 만약에 대구에 살아. 네. 예. 그러면 서울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전기차를 저는 타고는. 테슬라 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되고 있으니까. 벌써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에서만 탈 수 있는 거지. 네. 그것도 이 충전소가 있는 시내에서만 탈 수가 있는 거지. 네. 더 직접 전개를 하나 제가 가르쳐드리면 고속도로 네. 네. 외곽을 가려면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호남과 영동고속도로에 각각 2개가 있습니다. 두 개요? 예.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에 각각 딱 한 대가 네. 있습니다. 어디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리고 그 한 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한번 들었었어요. 이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시승을 한번 해본 분이 있대요. 근데 네. 그분이 중간에 차가 서면 안 되기 때문에 시승을 네. 완료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 충전소가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해서 거기서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뭐 근데 차 톨게이트는 타는데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말이 신경 그거예요. 써서 앱을 너무 시켜먹네? 다운받아요. 충전기 앱을 다운받은 네. 다음에 거기를 그러니까. 간대요. 그런데 네. 이게 고속도로를 타다가 톨게이트 안에 있어? 아니잖아요. 네. 밖에 있잖아요. 이거 거의 미션인데 미션. 괜히 지방도시를 가가지고 충전하고 가는 거예요. 런닝맨도 아니고. 이거 아무리 테슬라여도 저는 이거는 좀 아직까지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문서준 부대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살 거예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뭐 두 분이 지금 자동차에 네. 집중하셨다면 저는 이제 테슬라 자체 기업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 테슬라와 관련돼서는 조금 앨런 머스크의 속내도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 제 네. 이야기를 끝까지 듣다 보면 그 이유를 아실 건데요. 끝까지 듣기에는 말이 너무 많으신데요. 일단 아니 한번 최대한 말씀해 보세요. 줄여서 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포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지난해 테슬라 판매했던 누적 물량과 네. 그럼 지금 현재 테슬라의 시총을 이렇게 환산하면 테슬라 한 대 가격이
62만 불 정도는 돼야 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럼 한 6억 넘는 거죠. 네. 차 한 대가. 아. 그럼 6억 넘는 차를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근데 네. 이번에 그 예약 판매 당시에 가격은 약 4천만 원 정도로 그렇죠. 책정이 됐죠. 네. 아이고. 그 괴리가 많아요. 근데 네. 이게 순수하게 단순히 그렇게 환산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이거를 뭘로 이야기해야 되냐면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네. 내가 이만큼의 가치를 주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그럼 실제로 그런 가치가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찬양만 하기에는 네. 테슬라의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이조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예약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네. 지금 앨런 머스크는 그걸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언제 입점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 대당 지금 연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테슬라가 생산할 수 있는 연간 대수가 5만 대예요. 네, 그렇죠. 근데 32만 대를 지금 2017년 말부터 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32만 번째 사람은 언제 도대체 가져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도대체 언제 만약에 가져가야 돼요? 지금 생산량대로라면은 32만 대 다 이제 출고가 되려면 6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소차가 나오면 네. 그 마지막 그- 32만 번째 고객이 전기차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하늘 나는 차 나올 때. 알 근데 수 또 있겠네. 중요한 건 그것도 그렇지만 또 네. 하나는 문제는 지금 어찌됐든 이제 앨런 머스크는 합니다. 이제 앞으로 2020년 되면 우리가 연간 5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늘리는 게 그냥 늘릴 수 있나요? 돈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 투자를 해야 된다면 또 결국에는 테슬라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적자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그냥 테슬라는 이게 뭐 어쨌든 명품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찬양을 해야 되냐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 살짝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앨런 머스크가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속내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앨런 머스크의 속내를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사실 뭐 국내가 아니라서 관심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네, 네.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조금 명확한 게 하나가 보입니다. 뭐냐면 앨런 머스크는 시장이 아는 것처럼 테슬라에 정이 없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정이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애정을 쌓는 기업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실제로 지금 현재 앨런 머스크는 다른 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화성에. 그렇죠. 화성에. 네. 화성 이미 맞습니다. 마음은 화성에서 내가 봤을 때 살고 있어요. 화성 이주와 그 다음에 하이퍼루프라는 어. 예, 거기 사업에 지금 현재 온 정신이 집중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흔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영동 앵커가 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네. 앨런 머스크예요. 알겠습니다. 만수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네, 예를 제가- 들게. 제가 만수르. 예, 만수르.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런 거예요. 만수르한테. 형님, 제가 이번에 화성에 좀 가려고 하는데 네. 좀 투자 좀 하십시오 하면 투자하겠어요? 뭐 한 내가 간식비가 한 10억 정도 되니까 한 그러니까 20억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맞죠? 더는 못하겠다라는 네. 예, 얘기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일반 투자자들에게 화성 탐사라든지 이런 하이퍼루프와 관련된 부분을 투자를 하자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투자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 명확하게 할 수 있죠. 실체가 보이니까. 야, 시계 실체가 보이니까. 만수르 전기차에 투자해 주세요. 전기차를 내가 공장을 하나 사지 뭐. 이런 식으로. 전기차 정도. 그러니까 예.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지금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적자를 보든 어떤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앨런 머스크가 32만 번째 사람이 그 차를 모델 3를 받아가는지 안 가는지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전에 2020년 전에 최대한 이 테슬라 가치를 쉽게 말하면 뻥튀기라도 해서라도 네. 가치를 올려서 테슬라 저는 팔려고 할 것 같습니다. 팔아서 그 돈으로 화성 관련 부분, 그 다음에 하이퍼루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네. 실제로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팔려고 했었습니다. 2013년에 네. 구글에. 그러니까 구글가 원래 정말 거의 이렇게 도장까지 찍기 직전까지 갔는데 네. 중요한 건 찍으려고 하는 순간 또 테슬라가 모델이 잘 팔려서 네. 앨런 머스크가 생각한 거죠. 요거보다 조금 더 조금만 하면 더 하고. 더 아. 비싸게 팔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럼 화성에 가기 더 쉬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테슬라가 그렇게 소위 말하면 이 뭐죠 영업이익이 안 좋고 네. 적자 기업이라서 팔려고 했다면 스페이스X를 먼저 팔았어야죠. 더 실체도 없고 계속 지금 현재 돈이 그렇죠. 들어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팔고 테슬라를 팔았다? 네. 그러면 명확하죠. 지금 현재 앨런 머스크가 생각은 전기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건 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화성 산업과 그다음에 그 하이퍼루프 사업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나중에 테슬라는 결국에는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테슬라를 보고 이 차를 사야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근데 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 내가 그 테슬라가 그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에게
그 뭐지 정이 없기 때문에 난 테슬라를 안 탈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나는 이 물건이 좋아서 사는 거지. 그렇죠.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그겁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냉정히 이야기 드리면 지금 어쨌든 앨런 머스크는 아무리 적자를 보든 말든 상관은 없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높이 평가만 돼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업에서 만든 자동차가 운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배터리도 원통형이에요. 이 네. 원통형 쓰는 이유가 뭘까요? 가격, 싸서니까. 가격. 싸서. 네. 실제로는 파우치형을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싸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테슬라는 지금 모델 3를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오죽하면 지금 파라소닉 회장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말하면 테슬라 많이 팔면 우리 돈 버는데 그렇지. 네.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테슬라 파라소닉 회장은 팔면 팔수록 자기들 손해거든요. 예. 지난해 파나소닉이 테슬라 쪽에서 전기차에서 팔았던 배터리 사업이 적자를 네. 봤어요. 네.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인 거고 거기에 이번에 기가 팩토리도 같이 만들잖아요. 네. 거기에 2조 원이나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나소닉도 걱정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절대 이게 클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거든요. 근데 이거 앨런 머스크가 모를까요? 압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은 진짜 동감하는 게 네. 그러니까 상품성에 대한 의구심이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고 네. 이조 앵커가 지적을 해준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말리부가 한때 네.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AS. 나중에 네. 몇 년 후에 네. 철수하면 어떻게 해. 그런데 이제 테슬라도 비슷한 거죠. 나중에 테슬라가 팔리거나 뭐 끔찍한 경우에 없어지면 야 이거 내가 사서 깡통되는 거 아닌가. AS 네. 하나도 못 받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게 테슬라가 다른 기업에 팔린다는 거지 망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또 그렇게만 근데 생각할 만약에 수는 없고. 테슬라가 네. 중국 기업에 팔리면 만약에 테슬라에 대한 이런 명품 가치가 제대로 유지될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중국이 인프라 구축을 엄청나게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네. 막 연간 몇만 대씩 막 정부에서 다 사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충전소가 전국에 한 3,000곳 있거든요. 네. 내년 그러니까 올해 끝날 때까지 15,000곳에서 2만 곳까지 늘린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굉장히 전기차에 관심이 제가 많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테슬라가 아니라 네. 찡따오가 되면 그때도 이게 명품 그때처럼 명품처럼 카페에 나 가서 찡따오야 나 이렇게 찡따오를 나 타고 찡따오를 타고 있어 이렇게 할 왜 제가 일리가 있네요. 공동의 적이 된 겁니까? 그냥 어제부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둘이 우리가 같은 편이 되고 계속 공격을 받긴 합니다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는 있네요. 근데- 네,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중국 기업에 팔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국 기업이 과연 이 브랜드를 테슬라에서 찡따오로 바꾸겠냐는 거예요. 안 바꿔도 제가 보기엔 찡따오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라고 생각할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저는 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사고 싶어요. 저는 어디 가서 저 테슬라 타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저도 2주 앵커를 위해서 제발 찡따오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갑자기 찡따오가 나와버렸어. 아니 여기서 조금 제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네. 드리자면 사실 중국 쪽에 팔릴 가능성도 높은데 네. 한편으로는 애플에도 팔릴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네. 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애플이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요. 네. 애플카가 2020년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앨런 머스크가 2020년까지 50만 대의 추가 생산 늘린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어찌 보면 애플에게 팔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 만약에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떻게든 테슬라 팔릴 것 같습니다. 어딘가.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좀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김영로, 문서진 대표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식적인 관점에서는 네. 테슬라는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 주식은 살만하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한 150불 이하로 주당 150불 이하로 떨어지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하지만 차는 폼 내려다가 개고생한다. 일단 지금은 차는 사지 말자. 네. 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김영롱 앵커는요? 저도 역시 비슷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네. 지금은 안 산다. 지금은 안 인프라도 너무 구축이 안 돼 있고 네. 불확실성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불확실성이 너무 있다 보니까 그래요. 주식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는 안 산다. 네, 괜히 앨런 머스크한테 눈탱이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테슬라가 이 애플에 매각이 된다면 네. 모델 I 어떻습니까? 모델 I 좋죠. 모델 I 예쁘죠? 모델 I도 좋은데 네.
중국에 팔려서 모델 C가 나오면 어떨까? 그러면서 막 사과 배오문 자국이 반대로 돼 있고 막 칭따오 맥주 다 먹으면서 이주행 테슬라 타면서. 그래서 나는 찡타오를 타. 나는 칭따오 타. 그래도 저의 결론은 테슬라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명품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불사조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정말 재밌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린 거고요.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직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또 이거